네, 곧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7번째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아마 지금 날짜가 정확하진 않은데 11월 10일 일단 수요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세미나가 미뤄져가지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미뤄졌는데 그때 아마 수학과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의 수학적 문제 제기와 전략과 관련해서도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 있어서 그 결과는 11월 17일 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생각들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같이 좀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거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12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월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7번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영상은 부채꼴의 성질 2번째 시간으로서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영상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첫 번째 영상 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부채꼴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그려야 하냐면 반지름 그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게 될 거고요. 또 반지름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정 해보겠습니다. 가정을요 105도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15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중심각의 크기의 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의 비는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대 105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도 붙여야 됩니다. 아, 우리가 기호는 생명이라고 하죠. 기호 꼭 붙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5대 105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의 길이 그럼 똑같아요. 15대 105였으니까 15도 대 105도와 동일한 비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까 그때는 30도 90도였죠. 30도와 90도에 대해서 호의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똑같이 30도와 90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약분했을 때 어떻게 나왔다? 네, 1대 3 나왔죠. 그럼 이 상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15도와 105도를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1대 7이 나옵니다. 1대 7. 아, 결과적으로 1대 7이다라고 하는 비를 이 두 부채꼴에서 갖고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를 또 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눈이 그랬을 텐데 사실 이 0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1대 7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넓이. 이제는 무슨 비? 네, 넓이의 비를 보겠습니다.
넓이의 b. 우리는 이제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사실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 넓이. 혹시 여러분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음, 아마 지금 배우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배우진 않을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공식을. 우리는 이 공식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원의 넓이만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를 왜 썼죠? 예, 원주율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 파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싫어하셨던 3.14를 곱합니다. 되게 예전에는 이것도 3이었어요. 근데 정확한 비율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3.14를 도입시키고 이 3.14 때문에 소수의 곱셈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곱셈을 다루고 나서 원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원의 넓이도 그렇고 원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래서 우리가 배운 거였구나. 3.14를 배운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지름과 반지름 곱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통상적으로 R이라고 붙입니다. 레디어스라고 해서 다시 R은 레디어스의 기호의 앞 글자를 따서 R이라고 붙여서 우리는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야기해야 돼요. 부채꼴의 넓이. 유도는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의 넓이를 계산했죠. 그리고 나서 원 중에서 어디 부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 부분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15도 있고 105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5도와 105도를 가지고 360도분의 얼마인지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각을 쓰면 됩니다. 여기는 부채꼴의 중심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다 보니 결국에 우리는 무엇과 비례함을 예측할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랑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을 잘 해봅시다. 우리는요, 조금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반지름 얼마인지 모른다 하겠습니다.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5도가 하나 있었고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05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B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인 부분은 제거, 즉 약분한다 라고 보면 파이 약분되고요. R제곱 약분되고요. 360도 약분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또 15도와 105도만 남는 거죠. 그럼 이 상태 아까 약분했었으니까 나온 결과에 의하면 1대 7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의 B도 그렇고 호의 길이의 B도 그렇고 넓이의 B도 그렇고 모두 지금 어떤 결과를 얻었다? 네, 1대 7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내용으로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호의 길이의 b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의 b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정확하게 쓰면 부채꼴이 되겠죠? 네, 부채꼴의 넓이의 b 이렇게 세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정리하기에 편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의 b는 호의 길이의 b와 같았음을 6번째 영상에서 봤고요. 부채꼴의 넓이의 b까지 같다는 것을 7번째 영상에서 봤습니다. 지금 5번째, 6번, 맞죠? 6번째, 7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결과물을 얻었죠. 줄일까요? 이것까지 보이게 줄여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31일, 물론 지금 영상이 11월 7일, 8일 정도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